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한일 경제전쟁의 최악의 케이스,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핵심은 총선입니다. 2020년 총선, 총선 전의 경제, 총선 전의 정치, 총선 후의 경제, 총선 후의 정치,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나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선 전, 지금부터 진행될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물론 시작은 일본의 소재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소재와 부품 수출 규제, 이것이 진짜 규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이것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심사해서 제때제때 내보내주면 사실은 별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것은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부품과 소재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고 자동차 또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만드는데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예상을 해서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산 차질이 올 것이고 수출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뭡니까? 그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 LG 이런 데들의 수익이 떨어지게 되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다. 또 앞으로 경상수지가 나빠지겠구나. 달러가 줄어들겠구나. 지금 달러를 사놔야지 또는 원화를 팔아야지 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지금 일본이 돈을 빼나가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사실은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달러 자체가 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주력 품목을 생산하는 게 차질이 생길 테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에 달러가 덜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달러를 사놔야지. 원화를 팔아야지. 즉 자본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본 이탈, 환율 급등, 또 기업 부도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기의 조짐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뭔가를 할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쓸 겁니다. 돈을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빚을 내는 거죠. 아마 세수는 훨씬 줄어들 거예요. 왜? 기업들이 다 어려워질 테니까. 그런데 쓰기는 많이 쓸 겁니다. 당연히. 추경도 할 거고 내년 예산은 더 늘릴 거고 빚을 얻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건 확실하게 내년 총선 때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금리를 내리겠죠. 기준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풀게 한다는 거죠. 물론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유지하죠. 명목상으로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 하에서 한국은행이 무슨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기준금리를 대폭 내려서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총선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총선 전의 경제 시나리오고요. 자,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일 감정이 급격하게 악화될 겁니다. 지금도 반일 감정이 굉장하지만 그게 더욱더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부품 소재 수출을 본격적으로 규제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데 지장이 생기고 디스플레이도 못 만들어서 수출에 지장이 생긴다 그러면 반일 감정이 폭발을 하죠. 그 폭발된 반일 감정을 어떻게 표출을 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 또 일본 기업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죠. 지금은 불매운동 수준이지만 아예 일본인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욕을 하고 일본 기업들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반일 시위, 촛불을 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분노를 한국 내 일본인 말고 또 누구에게 표출할 것인가? 저 같은 사람에게 표출할 거라고 봅니다. 소위 토착 외구라고 불리는 사람,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의 우파 인사들에게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테러를 당할지도 몰라요. 서울대 이영훈 교수님은 거의 테러 수준의 그런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저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말 친일파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어쩔 줄을 몰라요.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나 친일파다. 그래, 나 토착 외구야. 어쩔래? 라고 하는 말을 한국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괴멸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 총선이 치러지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금리 인하, 또 재정 지출 확대, 그래가지고 정부가 막 돈으로 선심을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화문의 시청 앞에 촛불 시위, 토착 외구 친일파 공격, 그래서 실제로 우파 인사들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총선을 치르고 나면 그 총선 결과는 보나마나죠. 민주당, 문재인 세력의 압승으로 저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겠죠. 이렇게 해서 총선 압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요, 그 엄청난 지지, 60%, 70%의 지지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갈 길은 개헌입니다. 분명히 헌법을 고치려고 할 거예요. 헌법을 고치는 그 핵심은 연방제가 되겠죠. 지금은 북한이 불법적인 정부잖아요. 이 한반도 안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 그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걸 고칠 거예요. 그래서 연방정부로 가겠죠. 사회주의를 용납하겠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연방공화국을 저는 만들 거라고 봐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탈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국민들은 탈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친일파며 토착 외구며 테러를 벌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 다 나가고 아니면 완전히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고 헌법은 연방제 헌법이 되고 시청 앞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촛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좌파들이고 그 좌파 국민이 전 국민의 60%, 70%가 되고 압도적인 힘으로 연방제 국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연방제 국가의 이념은 반일 이념이죠. 참 정말 창피하지만 이 나라의 이념은 반일이 될 거예요. 무슨 자유, 인권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반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될 것입니다. 또 민족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연방공화국이 탄생하고 나면 일본과는 단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국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과연 한국인들이 미국과도 끊고 싶어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미국이 먼저 버리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어떻게 될지는 잘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총선 이후에 정치가 이렇게 갈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데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부가 크게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늘린다. 아주 급속하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돈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포퓰리즘을 하고 해온 대부분의 나라, 베네수엘라든 아르헨티나든 뭐 브라질이든 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빚을 얻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베풀어준다. 자, 이 결과는 뭐냐? 국가 신용도가 추락을 하는 거죠. 네,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저 나라는 도저히 못 믿겠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전쟁을 선포를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에게 말이죠.
너희들 말이지 돈 풀어가지고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나라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저는 한국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상계 관세도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 국가 신용도가 추락을 하고 당연히 자본이 이탈하고 국가 부도 사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 부도, 그다음에 통화를 남발한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그게 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십 년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가 급증을 하고 돈을 찍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하는 순간 물가는 뛰게 되겠죠. 바로 베네수엘라형의 경제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경제 분야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총선이 민주당, 문재인 세력의 압승으로 끝나고 정치에서는 북한과 연방제를 하게 되고 일본과는 단교를 하고 미국과도 흔들리고 경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부도를 맞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형 국가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한일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할 그 길, 이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총선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시나리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 지금 가는 게 지금 정확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반일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국민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는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벌어질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